현재 13개 나라 어린이한테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을 두고 괴질이라 불러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다고 의심만 할 뿐 딱히 이름 붙일 질병이 없다 보니 그렇게 부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주는 공포감이 부적절하고 또 국내 방역당국이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이름 붙인 만큼 저희는 오늘부터 공식 병명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질병의 의심 사례 2건이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준범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파악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는 2명입니다. 모두 서울의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0살 이하 1명과 10대 1명인데 이 가운데 10대 1명은 어제 방역당국이 배포한 염증 증후군 5개 기준에 들어맞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38도 이상 열이 하루 이상 계속되고 있고 2개 이상 장기에 염증이 침범해 입원이 필요한 중증 상태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명단에 있는 건지 또는 가족이나 접촉자 중에 추가적인 환자가 있었는지 이런. 감시 체계를 가동한 지 단 하루 만에 의심 신고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되는 속도를 볼 때 국내 의심 환자들도 같은 사례라고 밝혀진다면 특히 초등 유치원 등교 계약과 맞물려 방역 체계 자체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와의 연관성까지 확인된다면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환자들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지만 과거 항체를 검사한다면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걸로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발병 시기 자체가 만약 상당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현재 리얼타임 RT-PCR에서는 음성이 나올 수는 있고. 지난달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 13개국으로 퍼진 이 질환으로 유럽에선 2명, 미국에선 최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관련 증세를 보이는 환자도 450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일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생애 처음으로 교문을 들어서는 날입니다.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교 측은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인데요. 이 등교 횟수나 방식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박민지 양. 내일 생애 처음으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가방은 며칠 전부터 이미 챙겨뒀습니다. 사인펜이랑 맨 마지막에는 물티슈가 있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아이들과 지내느라 힘들었던 엄마도 좀 쉴 수 있게 됐습니다. 24시간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홀가분해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같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을지, 학교에서 잘 지도할지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걱정도 되기는 해요. 아이들이 위생적인 거나 이제 선생님들이 뭐 1대1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니까. 또 등교 횟수나 방식을 일선 학교에서 알아서 정하도록 한 것도 학부모들로선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는 등교 날짜가 달라 아이 맡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가 2명이거든요. 근데 가는 날이 다 달라요. 그러면 지금 이게 취지가 맞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나와 있는 이 초등학교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1, 2학년 전체 학생들을 매일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3, 4학년이 등교하기 전까지 초등 1, 2학년들에게 적응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게 학교 측 생각인데 일부 학부모들은 안 그래도 불안한데 너무 자주 등교하게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주 1회는 1회, 2회인 학교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만 지금 매일 등교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지금. 등교하는 학생 수가 전체의 3분의 2를 넘지 않게 하라는 교육당국의 지침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인원은 똑같거든요. 분반을 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 들어가는 인원은 똑같아서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한 반에서 수업하는 인원수는 그대로라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린이 확진 환자가 발생해 등교를 연기하는 학교가 계속 나오면서 학부모들의 불안도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서비스 업종에서 로봇을 도입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험한 산업 현장에 로봇이 투입이 됐다면 지금은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사람의 손길을 대신하고 있는 건데요.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 로봇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로 다가갑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센서로 사람들의 숫자와 거리를 측정해 알려주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 돌아다니며 소독제를 뿌려주거나 지정된 장소를 찾아 소독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적다 보니 로봇을 가장 선호하는 곳은 병원입니다. 이상 징후입니다. 아래 메뉴 중 선택해 주세요. 접촉 없이도 열 측정 같은 기본 검진이 가능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 환자를 접촉한다고 해도 의료진이 추가로 감염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있는 입원병동에서 대면 접촉을 줄일 수 있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폐기물 처리라든가 소독 이런 부수적인 업무들이 많거든요. 사람 대면에 의한 감염성을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도입하게 되고요. 과거 사람의 손길과 친절한 서비스가 중요 덕목이었던 호텔은 이제는 감염 없는 안전한 서비스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200여 개 객실을 갖춘 국내 한 대형 호텔은 직원 대신 로봇 2대를 투입해 주문을 받고 편의용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게 사람들과의 접촉이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기술이라면 뭐든지 쓸 거예요. 점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로봇의 야외 운용을 금지해온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로봇 서비스를 허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곳은 고령의 환자들이 모여 있는 요양원이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환자들을 위해서 요양원에도 차량 탑승 면회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보도에 임소정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환자들이 잔디밭에 일렬로 앉아 있습니다. 잠시 뒤 차량이 한 대씩 들어와 휠체어 앞에 멈춰섭니다. 영국 남동부의 한 요양원이 마련한 드라이브스루 면회 시간. 봉쇄령 때문에 2달 넘게 생리별을 해온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방문객들은 머리에서 턱까지 내려오는 얼굴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차 안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휠체어와 자동차 사이의 거리는 단 한 걸음. 서로 손을 내밀면 바로 닿을 거리인데 손 한 번 잡아볼 수 없어 더 안타깝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한 요양원. 마당 한켠에 거대한 비눗방울 모양의 비닐 텐트가 세워졌습니다. 한 노부부가 비닐 벽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댑니다. 오랜만에 주인을 본 강아지도 반가워 달려들었지만 비닐에 가로막혀 손길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 비닐 텐트의 이름은 해피니스 버블.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창밖 면회만을 허용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요양원 측이 비닐 텐트를 세운 겁니다. Que le toucher notamment chez les personnes Alzheimer, c'est quelque chose qui est essentiel. Parfois on n'arrive plus à communiquer.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면회소에서 유리벽 사이로 손바닥을 마주한 노부부. 창문으로 노부모의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 사다리차에 오르는 자녀. 코로나19로 인한 애절한 상봉이 유럽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쇄령이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망자 절반이 요양원에서 나오고 있어 이들이 손을 맞잡으며 만날 날이 언제 올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